네, 선생님은 수요일엔 바다톡톡을 운영하고 있는 풍암초등학교 교사 이희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2022년 처음으로 수요일엔 바다톡톡 첫 강연을 대면으로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원래 광주에서는 수요일엔 바다톡톡을 2020년부터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까지는 코로나19 때문에 온라인으로 만나보게 됐다가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대면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반갑고요. 그래서 너무 어제 잠을 못 잤어요. 이렇게 얼굴을 보고 만날 수 있을까 하고 걱정했는데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대면 강연에 여러분이 신청을 해줬는데 선생님이 듣기로는 과학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신청했다고 해서요. 오늘 강연이 너무 열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대가 무척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몇 가지 안내만 드리고요. 올해 수요일엔 바다톡톡 강연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안내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왼쪽에 보면 세 가지 QR코드가 있는데요. 하나는 인스타그램, 그 다음에 저희 유튜브 채널 GSC,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러분이 이번에 대면 강연 신청했던 QR코드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다음에 또 강연을 듣고 싶다 했을 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뒷면을 보시면요. 네, 총 10회 강연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0회의 10회 강연과 강연 중에서 4개의 대면 강연과 온라인 강연이 여기 쭉 정리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이 듣고 싶은 강연을 여러분이 아까 저기에서 안내드렸던 우리 유튜브 채널 GSC 아니면 광주과학문화협회를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강연을 들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요. 오늘 여러분이 강연에 참석한 이 대면 강연도요. 2주 뒤에는 이 채널 GSC에 업로드 되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들어가시면 여러분이 어떻게 참여했는지 그런 모습도 직접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들어가셔서 뭐 해주셔야 될까요? 네, 회원 가입도 해주시고 구독 신청도 꼭 해주세요. 구독 사랑입니다. 꼭 지켜주세요. 오늘 도입 강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입 강연은요. 극락초등학교 최미진 선생님께서 바다 생물 화석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바다 생물 화석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오늘 바다 생물 화석 선생님이 2가지 이야기를 가지고 왔어요. 선생님도 퀴즈가 있습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자, 이 문제를 맞춘 친구는 선생님이 칭찬해 줍니다. 선물은 없어요. 자, 첫 번째 힌트. 이렇게 생겼어요. 무슨 마디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자, 두 번째 힌트. 좀 감이 잡히시나요? 자, 이 생물은요. 바닷속에서 살았어요. 자, 3단계 힌트입니다. 요쪽, 요 부분이 이 생물의 머리 모양이 될 거예요. 자, 선생님 여기서도 들리니까요. 큰 목소리로 이야기해 주세요. 저 회색 옷 입은 친구. 일어서. 네, 어떻게 알았을까? 정답입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주인공 삼엽충 되겠습니다. 4학년 때 우리 화석을 처음 공부합니다. 그때 지질시대라는 말을 들어보았을 건데요. 인류가 지구상에 나타나기 이전의 시대,
그때 살았던 동물들은 모두 다 멸종을 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글도 없고 그리고 기록도 없습니다. 그런데 힌트는 있지요. 바로 땅 속에 있습니다. 땅 속에 들어있는 화석의 모양을 보고 생물들의 흔적을 보고 우리는 그때 당시에 어떤 생물이 살았는지 추측하거나 어떤 환경이었을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선 캄브리아 그리고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렇게 크게 시대를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환경이 급변하거나 살았던 생물이 생존했다가 사라지는 걸 기점으로 이렇게 분류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시간이 조금씩 짧아지죠. 자, 지구의 나이를 생각한다면 우리 인류의 탄생 이후는 아주 찰나에 불과합니다. 그 중에서도 삼엽충은요, 짜잔, 고생대 때 나타나기 시작해서 고생대 말기 무렵에 모두 멸종하게 됩니다. 왜 삼엽충이라고 불리울까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자, 삼엽충을 보면 머리 부분, 몸통 부분, 그리고 꼬리 부분으로 많이들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삼엽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곤충처럼. 그리고 실제로 화석에서도 삼엽충이 죽고 난 다음에 이렇게 머리 부분 따로, 몸통 부분 따로, 꼬리 부분이 따로 이렇게 분리가 돼서 발견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그래서 삼엽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삼엽충의 구조를 보면 여기 가운데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축엽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오른쪽 왼쪽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 둘, 세 부분으로 나뉘어진다고 해서 삼엽충이에요. 삼엽충은 고생대 때 왕성하게 생존하다가 다양하게 이렇게 진화하였는데요. 머리 모양에 따라, 몸통 모양에 따라, 꼬리 모양에 따라서 다양한 계통으로 분류되기도 하는데 무려 1만여 종 정도 우리가 파악하고 있고요. 한반도, 우리나라에도 삼엽충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있다고 합니다. 강원도 태백에 삼엽충 화석이 발견되기도 한다고 해요. 무려 20여 종 정도 파악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삼엽충의 모양이 얼마나 다양한지 화면 한번 보실까요? 와, 뿔이 달린 친구가 있고 꼬리가 있는 친구도 있고 눈이 툭 튀어나온 친구가 있고 이렇게 가지가 있는 친구도 있고 다양한 모양을 볼 수가 있지요. 그 중에서도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화석 중에 바로 파콥스 삼엽충이라는 게 있는데요. 몸이 납작합니다. 이 친구들은 바닥에 붙어서 바닥에 떨어져 있는 사체나 이런 것들을 주로 먹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친구랑 좀 가까운 종인데 리놉스라고 이 친구도 가시는 없지만 머리와 꼬리가 발달되어 있고요. 바닥에서 생활하다가 수영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모양 굉장히 익숙하지요? 자,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삼엽충은요. 태백 지군산층의 대표 삼엽충으로 태백 지명을 딴 새로운 종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영광스러운데요. 우리나라 한반도의 고생대는 이렇게 바닷속에 들어가 있었구나라고 예상할 수가 있어요. 삼엽충을 관찰할 수 있어요. 선생님이 요 앞에다가 지금 진열해 놓았는데 삼엽충 화석이 12개 정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쉬는 시간에 나와서 자유롭게 관찰할 수 있는데 선생님 저 찾았어요 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삼엽충의 눈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볼록 튀어나온 거 보이시나요? 자, 여기 동그랗게 모여 있는 거 보일 텐데 이게 바로 삼엽충의 눈이에요. 마치 잠자리 눈처럼 여러 개의 겹눈이 모여 있는 모양인데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삼엽충의 눈은요, 바로 방해석이라는 광물로 이루어져 있대요. 그런데 이 방해석이라는 광물이 글씨를 비추어 봤을 때 복굴절 현상이 일어나서 이렇게 글씨가 두 겹으로 겹쳐져서 보인다고 합니다. 그럼 삼엽충은
흐릿하게 세상을 보지 않았을까라고 과학자들이 궁금해했대요. 그래서 실제로 삼엽충의 눈을 재현해가지고 사물을 보았는데 굉장히 선명하게 잘 보였다고 합니다. 바로 비밀이 무엇이었을까요? 자, 삼엽충의 눈은 하나로 이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두 개가 겹쳐져서 가운데 굴곡이 생겨서 이 복굴절 현상을 줄여줬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선생님, 삼엽충이 동그랗게 웅크리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관찰할 화석 모양 중에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삼엽충 화석을 볼 수도 있는데요. 삼엽충은 딱딱한 갑옷 같은 게 등껍질에만 있습니다. 발과 아가미를 보호해주고 있는데요. 사실 배 쪽은 굉장히 부드럽고 연약해서 천적이 나타났을 때 삼엽충은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이 되지요. 그럴 때 마치 공벌레처럼 동글동글 자기의 몸을 이렇게 만든다고 합니다. 우리 이걸 방어 자세라고 하는데 삼엽충이 큰 위험에 빠졌을 때 이런 자세로 만들어진 화석도 많이 발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삼엽충은 자랄 때마다 한 마디가 자랄 때마다 탈피를 하게 되는데 이 겉껍질이 또 화석에 많이 남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유독 다른 화석들보다 삼엽충 화석이 많이 발견되는 까닭은 삼엽충이 탈피를 여러 번 하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다 자랐을 때 더 이상 탈피하지 않았을 때를 우리는 성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수영할 때 평평한 모습의 삼엽충이고요. 동그랗게 웅크렸을 때의 삼엽충 모습입니다. 선생님이 지금 2명 친구 정도 초대해서 요 앞에서 삼엽충을 관찰하는 기회를 주고 싶은데, 자, 누가 먼저 나와서 관찰해 볼까요? 아직입니다. 손 내려주세요. 하나, 둘, 셋 하면 올리는 거예요. 자, 하나, 셋. 자, 분홍 옷을 입은 친구하고, 자, 요 앞에 앉아 있는 친구 나와서 자, 관찰해 주십시오. 자, 삼엽충의 눈을 관찰한 친구는 손을 번쩍 들어주세요. 삼엽충 눈 찾았어요? 만져봐도 됩니다. 돌려봐도 돼요. 자, 방어 자세로 보이는 거 하나 들어보일까요? 오, 맞아요. 동글동글 말아지고 있는 거. 친구들한테도 자랑해 보세요. 내가 발견했다. 네, 삼엽충 눈 찾아보세요. 반짝반짝 방해석이 보이나? 네,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 쉬는 시간에 나와서 조금 더 면밀히 관찰해 보도록 하세요. 아마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어서 긴장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맞다. 선생님이 한 가지 더 준비했는데 나는 누구일까요? 자, 이 문제를 맞춘 친구도 선생님이 칭찬해 줍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고대 이집트 신 중에 아몬 신과 관련이 있어요. 자, 아몬 신. 선생님이 힌트를 좀 더 주자면 숫 양의 머리의 모습을 하고 있는 이집트 신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신입니다. 저기 힌트들이 있어요. 4명의 친구가 감이 왔어. 5명. 자, 살아있는 화석이라고 불리우는 누굽니까? 오, 맞아요. 앵무조개입니다. 실제로 앵무조개랑 아주 유사한 모습을 하고 있어요. 계속 손 들고 있으세요. 벌 받는 거 아닙니다. 자, 세 번째 힌트. 그런데 실제로 이 친구는요, 앵무조개보다는 문어나 낙지, 오징어와 더 가까운 친척이라고 해요. 자, 우리 맨 앞에 앉아 있는 남학생.
앵무조개 아니었습니다. 앵무조개는 힌트였어요. 자, 우리 흰색 옷 입은 친구. 암모나이트 정답입니다. 짜잔. 선생님이 교실에서 이거를 먼저 보여줬더니 선생님 저게 아몬신과 무슨 관련이 있어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자, 아몬신이 이런 모습을 하고 있어요. 숫양의 머리 모양을 하고 있다 그랬죠? 자, 숫양이 갖고 있는 뿔의 모양이 암모나이트 화석과 어때요?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암모나이트를 처음 발견한 사람이 그거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라고 해서 암모나이트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암모나이트는 중생대에 아주 많이 번식을 하다가 공룡과 함께 백악기에 대멸종을 하게 됩니다. 단 한 종도 남아있지 않아요. 자, 물론 고생대에 나타나기 시작했지만 중생대에는 전 세계적으로 발견될 만큼 굉장히 많이 살았다고 합니다. 자, 2cm에서 무려 2m까지 선생님 키보다 더 큰 암모나이트가 살았다고 해요. 자, 암모나이트의 구조는 어떻게 생겼을까? 우리는 딱딱한 겉껍질만 화석으로 만나지만 사실은 암모나이트는 이렇게 부드러운 부분이 있어요. 앵무조개처럼. 자, 앵무조개의 신체 구조를 보고 암모나이트가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는데 이렇게 수염 모양의 촉수가 있어가지고 다른 동물을 잡아먹었을 거고, 여기 물이 드나드는 입구에 아가미가 있었을 거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은요, 여러분들 소라 먹어보셨죠? 고등 먹어보셨죠? 이거 수시개로 쭉 빼면 내장기관이 어떻게 생겼어요? 꼬불꼬불 생겼죠. 그래서 자, 소라나 고등 같은 경우에는 요 겉껍데기가 다 뚫려 있어요. 그런데 앵무조개와 암모나이트는 이렇게 벽으로 막혀져 있습니다. 선생님 그럼 이 겉껍데기는 왜 있는 걸까요? 자, 앵무조개의 구조를 봤더니 요 방과 요 방 사이에 약간의 구멍이 뚫려 있고 물이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한다고 해요. 그럼 그 물과 이 공기의 역할이 무엇이었냐면 물이 빠져나가면 공기가 들어오겠죠. 그러면서 암모나이트의 부력이 생기면서 암모나이트가 수면 위 가까이 올라오게 되고, 자, 공기를 빼고 물이 들어가게 되면 암모나이트가 가라앉게 됩니다. 그래서 암모나이트는 큰 힘을 들이지 않고도 오르락 내리락 자유자재로 수영을 할 수 있다고 해요. 여러분들이 대박, 집에 가는 길에 진짜 암모나이트 화석을 한 개씩 선물로 줍니다. 중간에 막 지루해하거나 졸고 있는 친구는 빼고 열심히 참여한 친구에게는 실제 이 암모나이트, 선생님도 지금껏 진짜 화석을 가져본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들 집에 요 암모나이트 화석을 한 개씩 가져갈 수 있는데, 그때 여러분들 요 겹벽의 구조 잘 살펴보시고 요 방 사이사이 원래는 비어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지금은 화석이 되어서 다른 광물로 채워져 있지만 잘 한번 관찰해 보도록 하시고요. 앵무조개와 암모나이트의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요 방 입구의 모양인데요. 앵무조개는 안쪽으로 들어가게끔 이렇게 홈이 겹벽이 세워져 있고요. 암모나이트는 바깥쪽으로 좀 다르지요. 자, 여러분의 암모나이트도 이런 모양인지 잘 관찰해 보도록 하시고, 자, 여기가 앵무조개가 들어가는 몸이 들어가는 부분이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암모나이트는 여기가 깨져가지고 없죠. 아마 더 길게 있었을 겁니다. 자, 앵무조개와 암모나이트 이 폐각의 구조에 굉장히 관심 있었던 과학자는 암모나이트의 다양한 종류를 분류할 때 이 겹벽의 모양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복잡하고 굉장히 많은 가지들이 있을수록 더 많이 진화한 암모나이트라고 많은 과학자들이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궁금했던 거야. 왜 암모나이트는 이 겹벽의 구조를 복잡하게 만들었을까? 자, 그래서 자, 이렇게 3D 프린터기로 이런 모양을 만들었어요. 자, 실제로 암모나이트 겹벽의 벽은 이렇게 복잡한 그물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실제로 발견되는 암모나이트의 겉껍질을 벗겨보았더니 이 겹벽과 껍질의 봉합선이 아주 복잡한 무늬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 왜 그랬을까? 왜 암모나이트는 앵무족에 달리 겹벽이 복잡한 방향으로 진화했을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주 간단한 실험을 하나 하는데 물을 넣었다가 그 물을 쫙 빼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복잡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 암모나이트 겹벽일수록 물을 더 많이 포함하고 간단한 구조일 경우에는 물이 쉽게 빠져버렸답니다. 그래서 암모나이트는 더 많은 물을 자기 폐각 안에 보관하기 위해서 복잡한 모양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닐까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겉껍질은 화석으로 나와 있어서 많이 관찰할 수 있는데 실제 암모나이트의 몸체의 모습은 우리가 상상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요. 어떤 사람은 오징어처럼 이렇게 긴 촉수가 있을 거라고 상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그냥 수염 모양일 거다라고 상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찌됐거나 우리가 진짜 눈으로 본 적이 없으니 상상으로 그린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가끔씩이요. 암모나이트 요 몸체 부분이 흔적 화석으로 많이 발견되고 있어서 이런 모양이라는 부분에 조금 더 많이 힘이 실리고 있는 입장이에요. 자, 이 친구는 모사사우루스인데요. 암모나이트의 천적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암모나이트 발견된 화석에는 모사사우루스의 이빨 자국을 많이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많이 잡아먹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와, 드디어 여러분들 만들기 시간인데요. 선생님이 여러분들 자석이 불편해가지고 원래는 요거 하나하나 직접 만들어야 되는데 선생님이 주말 동안에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단단하게 굳혀서 색까지 칠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할 일은 자, 요 표본 만들기를 할 건데 자, 얘가 누구였죠? 맞아요. 열심히 들었네요. 자, 이 친구 이름이 뭐였죠? 맞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직접 이거 잘못됐네요. 자, 이렇게 엉뚱하게 붙이면 안 되겠죠. 자, 삼엽충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학명을 보면 T로 시작하는 게 있고요. 학명을 보면 C로 시작하는 게 있습니다. 선생님 학명이 무엇인가요? 자, 린네라는 식물학자가 처음 제안한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암모나이트 삼엽충이라고 부르지만 다른 나라에서 부르는 말이 다르죠. 그래서 국제적으로 서로 다른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서 혼돈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이름을 좀 통일하자라고 해서 라틴어로 쓰여진 이름입니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이거 얘를 말하는 거구나라고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작업한 사람을 여러분들 이름을 쓰시고 선생님이 시대를 비워놨습니다. 자, 암모나이트는 언제 나타나기 시작했다? 고생대. 그리고 언제 멸종을 하죠? 중생대. 그런데 중생대 가장 많이 왕성하게 생존했기 때문에 번식했기 때문에 진화했기 때문에 우리는 암모나이트 화석이 발견됐다 그러면 그 지층은 중생대일 확률이 높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린 이거를 표준화석이라고 하죠. 자, 삼엽충은 언제 많이 살았다고 했죠? 고생대. 그래서 여러분들 고생대라고 직접 쓰셔야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료를 나눠줄 거예요. 양면 테이프가 붙여져 있습니다. 그거를 떼어서 자, 암모나이트와 삼엽충을 고정시키시고 자,
이렇게 엉뚱하게 하시면 안 되겠어요. 자, 암모나이트와 삼엽충 제대로 이름 맞춰가지고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이거 맞았나요? 라고 한 번만 물어봐 주시면 선생님 가서 체크해 줄게요. 자, 다한 친구는 요 앞에 나와서 돋보기로 삼엽충 그리고 기타 화석을 관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삼엽충이 어느 시대 때 대표 화석이라고요? 고생돼요. 고생돼요. 암모나이트는 언제 나타나서 언제 묘정합니까? 고생대에 나타나서 중생대에 묘기합니다. 너무 잘 만들었습니다.